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메일로 제게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들 또는 받은 수술에 대해서 글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의사 입장에서 글로만 표현된 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냥 모호한 추측성 답이 될 듯해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뭐 수술 후 뭐 한 3일 뭐 또는 한 달 미만에서 굉장히 많이 제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몸을 맡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뭐 저보다 못한 선생님이라 해도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직접 뵌 적도 없고 CT나 엑스레이 자료도 없고 수술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모르는 제가 그냥 어떤 추측성으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좀 꼭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그런 글로 표현된 불안함에 나타난 질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이 환자분께도 또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도 조금은 결례인 것 같고, 불완전한 그런 추측성 답변들은 오히려 환자분의 혼돈을, 불안함을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어떤 홈페이지에 질문을 주실 때 가능한 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는 저도 어떤 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2년 반 정도가 광대 수술 후에 지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부비동염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뭐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광대 수술로 부비동염이 생겼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릴 때 소리도 나고, 광대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죠. 광대 수술 후 입 벌릴 때 소리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요번에도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광대 수술 후에 입을 벌리지 말고 딱딱한 걸 씹지 말아라 라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선생님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절이라는 것이 짧게는 뭐 한두 시간 또는 뭐 한 하루 정도만 움직이지 않아도 다음날 움직일 땐 굉장히 아프고 뻐근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강직, 관절 강직이라고 해서 안 써서 관절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광대 수술 후 뭐 3개월까지 씹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신 듯 해요. 근데 3개월 정도 그렇게 관절을 많이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입을 벌리거나 뭐 딱딱한 걸 씹거나 힘을 줄 때 당연히 아프죠. 가만히 팔을 안 쓰고 한두 시간 동안 쫙 펼친 채로 있다가도 팔을 굽히려면 굉장히 아프고 뻐근하고, 또 그런 관절 주변의 인대들이나 이런 곳에서 또 찌끄덕하는 소리가 간혹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 수술 후에 조심하느라 입을 안 벌리고 갑자기 입을 벌릴 때 소리도 나고 땡기는 느낌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또 고기를 씹거나 오래 꼭꼭 씹는 경우 물이 있는 듯 통증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쓰지 않고서 갑자기 할 때 나오는 증상이죠.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지났는데 이런 증상이 왔다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오는 원인은 뭐 2년이나 지나서 평상시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가장 흔히 이제 있는 증상이 이 환자분이 느낀 이제 부비동염이라는 거죠. 이것은 광대 수술로 인해서 초기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광대 수술 후 생기는 거는 피가 고여서 생겼다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항생제 치료를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해 주신 선생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는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2년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부비동염이 생겼다, 그럼 광대 때문이라고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부비동염이라는 것은 감기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흉농증 또는 알러지, 비염 등이 생겼을 때 부비동에 콧물이 고여서 염증으로 진행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광대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최근 그 부비동염이 생긴 시점이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심한 콧물 감기를 앓았거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 주신 내용은 CT를 보니까 광대 갭도 보이고, 그러니까 광대 갭하고 사실 부비동염하고는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이 조장되는 이유가 인터넷상에서 얻는 그런 광대 부작용으로 검색하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말씀하신 광대 입 벌릴 때 소리 나고, 땡기는 느낌 들고, 뭐 씹을 때마다 아프고, 뭐 두통까지 오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정확하게 앞뒤 내용 없이 증상만으로 광대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제발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해가지고 이런 후회까지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반복되는 듯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여러 번 포스팅을 했는데도 이제 검색해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몇 번 얘기해도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한 10분 정도가 뭐 광대에서 소리 나요, 이런 뭐 아파요, 이런 질문을 제게 메일이나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2년 반 정도 생긴 부비동염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되느냐, 또 광대 갭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이 보내주신 사진 자료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정면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만 가지고 광대 수술을 했다 말았다 뭐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뭐 플레이트가 약하게 보이는 것이 광대 수술을 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뿐이죠. 아마도 이 사진은 수술 직후에 찍어 놓으신 사진 같습니다. 보면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약간 보면은 이렇게 까맣까뭇하게 보이는 게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데요. 양쪽 다 비슷하게 까맣까뭇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비동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측면 엑스레이에서도 부비동이 있는 위치에 특별하게 뭐 보여서 하얗게 보인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뭐 광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진에서는 사실 알기가 힘들고요. 여기 플레이트가 살짝 보이기 때문에 좀 뭘 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워터스뷰라고 해서 이 사진은 광대 아치를 보기 위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골 라인이 보이죠. 이쪽도 왼쪽도 보이고 오른쪽도 보입니다. 고정은 하방 고정 하나만 돼 있고요. 아치엔 고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광대 상부에, 체부 상부에 이렇게 갭이 생겨서 웨지 모양으로 이렇게 빈 음영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광대 수술 초기에 이 사진이 찍힌 게 맞다면 광대 수술 초기에 이렇게 광대 갭이 이미 생겼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조금 크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앞서 봤던 사진을 오른쪽과 왼쪽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광대 갭이 체부 상부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죠. 이 환자분의 CT를 조금 보면서 나머지 부분 다시 설명드리면요. 수술 후에 찍으신 CT로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은 아치 부분에 이렇게 붙어는 있지만 상부 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오른쪽도 이렇게 아치 체부 상부에 이렇게 광대 갭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뭐 비교적 뼈는 잘 붙어 있고 왼쪽은 아주 뭐 잘 붙어 있고 상부에 약간의 뼈 결손이 있지만 이 정도는 뭐 피부가 그렇게 얇지 않으신 분이라면 뭐 크게 티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된 것 자체는 왼쪽 오른쪽이 약간 조금 다르게 된 모습인데요. 아마도 골편을 제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수술 전 모습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힘들고요. 또 지금 CT 찍힌 퀄리티 자체가 조금은 떨어져서 이쪽이 골편이 제거되고 상방 고정을 조금 한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도로 보시면 왼쪽에서는 이 정도의 갭이 보이고 아치 쪽은 골 유합이 잘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죠. 또 체부 쪽의 하부, 중하부 쪽에 이렇게 뼈 유합이 잘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크게 뭐 건강상으로 문제는 없고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빈 부분이 피부가 얇은 환자에서는 보일 수도 있다라는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 간격을 재보면 대략 한 6, 7mm 정도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3, 4mm 정도 갭은 광대 수술 후에 그냥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주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3, 4mm 갭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3, 4mm 갭은 광대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지 그거를 꼭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5mm가 넘어갔을 때는 약간 피부에서 함몰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제 경험상의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환자분 피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오른쪽은 보시면 약간 왼쪽보다 광대 갭이 좀 큰 상태고요. 자로 재보면 이 부분이 한 10mm 정도, 한 1cm 정도의 갭이 있죠. 요 정도 되면 좀 보이지 않을까, 또는 뭐 만져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심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보시면 아치 갭이 뭐 크닥 보이진 않지만 약간 우측에서 좌측에 비해 약간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또 고개를 들어서 좀 보면, 조금 숙여 보면요, 이쪽은 연속성이 그런대로 흘러가는 데 반해서 이쪽에는 살짝 단절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 이런 부분들은 피부에서 또는 만졌을 때 약간의 함몰이 관찰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전적으로 환자분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 갭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완벽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의사로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정도 되면 피부가 얇은 환자에서는 줄로 사선으로 금이 간 듯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연부 조직으로 봐도 이 부분 CT 찍은 게 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느니 어쩌느니는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수술을 고려는 해보지만 이 역시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함몰로 피부로 보여지느냐 또는 만져지느냐를 갖고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부비동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파란 선으로 보인 단면이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코까지, 코만 나오는 이런 파란 단면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걸 조금 뒤로 가보면, 조금씩 가다 보면 이렇게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악동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안화 밑에 있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콧물이 고이면 주로 이제 이런 데 고이고, 이제 허옇게 보이는 요게 벌써 이제 뭐 염증이나 콧물이나 피가 찼을 때 이렇게 허옇게 보이게 됩니다. 액상에 뭐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때 상악동이 이렇게 꽉 차 보이죠. 그래서 보통의 상악동염은 플리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뭔가 꽉 찬 느낌이 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영어로는 플리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염증이든 뭐든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이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뭐 눈이 빠질 듯이 아프거나 코가 또 막힌 듯이 느껴지거나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이 상악동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 치아 뿌리에도 염증이 조금 생기면서 뭘 씹을 때마다 이가 아프거나 또는 뭐 이 옆쪽에 볼 쪽이 아프거나 잇몸이 아픈 느낌이 들거나 이런 느낌,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가득 무엇이 차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비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안에 지금 염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생제는 잘 듣질 않고요.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이라고 그래서 이런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공기와 접촉을 싫어하는 균들이 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 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선택을 해서 최소한 2주 정도를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면 대부분 이런 상악동의 염증, 상악동염은 해소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환자분의 그 앞의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꽉 차 있는 콧물이든 뭐 염증이든 피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년 반 정도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다면 아마도 염증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뒤로 좀 가봐도 이렇게 에어가 보이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갭은 왼쪽엔 이렇게 조금 적은 갭인데, 이렇게 뭐 수술을 요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피부가 얇거나 뭐 만졌을 때 기분 문제라든가 뭐 피부가 함몰돼 보인다던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우측은 조금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환자분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환자분과 이런저런 상의를 해보고 또 재수술을 했을 때의 장단점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여기를 메꿔주는 수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재절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얻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함몰 때문이 문제라면 단순히 메꿔주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수술도 간편하고 환자분이 겪어야 되는 조금 불안함도 좀 적지 않을까. 효과는 대신에 굉장히 확실한 편이고요. 이렇게 아치뷰에서 보시면 왼쪽보다 이렇게 이 안화골의 선에서 광대로 넘어가는 이 선이 이쪽은 조금 그나마 이렇게 완만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쪽은 안화에서 광대로 넘어가는 이 선이 이렇게 꺼지게 되죠. 그러면 실제 피부에서도 사선으로 이렇게 함몰이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광대 수술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술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너무 일반화된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기술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광대 수술 후에 불안함을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안함이 가중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고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진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제가 광대 체부 자르고 아치 비교정했어요. 지금 아파요. 왜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도 방법이지만 현재 뼈 상태와 수술 전 상태를 비교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그 진단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한테 조금 참고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